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치료가 다 끝나서일 수도 있고, 입원 대기 중인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입원료, 금전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다른 이유는 다 빼놓고 금전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입원료가 점점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료가 줄어들지를 않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가 10% 차감돼서 90%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이번 31일이 지나면 15%가 차감돼서 85%밖에 못 받습니다. 입원해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게 근데 입원해서 한 달이 되던 두 달이 되던 병원비가 줄어들지는 않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입원료가 줄어든다는 거에 환자분이 내는 돈은 줄어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내는 돈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저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시면 하실수록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입원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원은 환자분에게 퇴원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자분이 퇴원을 해야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을 때는 다시 입원료를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자분을 퇴원시키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작용을 미칠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15일, 30일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환자에 따라서는 15일이나 30일 안에 퇴원할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15일이나 3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도 저렇게 15일, 30일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입원료를 깎아버리면 그런 환자들은 좀 억울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보험 제도가 그렇게 야박하지만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장기간 동안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느 정도는 마련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15일, 30일 이렇게 입원하려고 가는 게 아니겠죠.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입원하려고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료가 차감되는 기준이 좀 달라요. 15일, 30일 기준이 아니고 180일, 270일, 360일 이렇습니다. 처음 180일 동안에는 입원료가 차감되는 게 없고 180일부터 270일까지 가게 되면 입원료가 5% 차감되고 270일부터 360일까지는 입원료가 10%가 차감이 되고 360일부터는 입원료가 15%가 차감이 됩니다. 차감률이 얼마다라는 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병원마다 입원료가 차감되는 시기가 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요양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 역시 15일이나 30일 입원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서너 달, 많게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 역시 15일이나 30일 단위로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을 걱정하지 않고 입원해 있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라서 좀 불확실하기는 한데 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역시 입원료를 차감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재활의료기관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입원료가 차감되는 기준이 180일부터 시작됩니다. 뇌질환이나 척수질환 환자분들은 180일 동안은 입원료가 차감되지 않고 18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180일 동안은 입원해 있어도 병원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 전에 퇴원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뇌질환이나 척수질환이 아니더라도 고관절이나 골반질환 환자분들은 30일 이후부터 입원료 차감이 일어나고 하지 부위 절단 환자분들은 60일 이후부터 입원료 차감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다 아시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병원마다 입원료가 차감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또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15일이나 30일 만에 퇴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반 병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간 날로부터 다시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환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입원해 있을
적당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계실 몸 상태인 분이 굳이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겠다라고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대학병원에서는 15일이 지나면 입원료 차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15일이 지날 때마다 병원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셔야 될 분이 대학병원에 있으면 거의 매달 퇴원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눈치를 받고 이런 게 지속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15일이나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180일 동안이나 입원료 차감이 없는 요양병원을 일부러 찾아가실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활의료기관에 찾아가면 180일 정도까지는 입원료 차감이 일어나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환자 진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할지를 고민을 하실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병원 어떻다니, 그 병원 좋냐 안 좋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의 병이 뭐고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제각각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병원일 수 있는 병원이 나한테는 정말 나쁜 병원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원을 알아볼 때 그 병원의 평판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병원이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군들을 받고 이 환자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입원 기간이 얼마인지를 대략 알고 계셔서 그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차감이 일어나는 거를 입원료 체감제라고 합니다. 입원료 체감제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병원마다 입원이 보장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지금 나의 상태에 맞는 적당한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